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깔아드리는 우리는 걸쳐 봄! 어머 너무 잘하시네요. 아 너무 매끄럽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너무 잘하는데. 오늘은 황조교 없는 황조교 쇼!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막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아 그러신가요? 아 그런 그러지 거 아니에요? 마세요 제발. 저희 잘해볼게요. 근데 중간에 올지도 몰라요. 네 오늘 왜 황조교 없는 황조교 쇼가 됐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네. 제가 이제 거의 도착을 해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문자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저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카톡 안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할 때 지하철을 못 탔대요. 그래서 지하철 좀 기다리면 되지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네.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서 네. 본인이 타야 되는 지하철이 수원에서 못 오고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라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저한테 네. 보내주면서 그 네, 사고 네. 때문에 못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순간 깜짝 네.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에 지하철이 그 이제 장애인 협회에서 연대에서 그러니까요. 시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 건가 이랬는데 이거는 꽤 큰 사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주말에 저랑 27님이랑 안녕하십니까? 황조교 없는 날 뭔가 제가 좀 약간 그 왜 호랑이 없을 때 여우가 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여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네.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어리버리 지금 세 분이서 해서 쫓아가도 어리버리한데 지금 또 한 분까지 안 계셔가지고 어머 지금 계속 또 감탄하면서 식구님 어쩜 저렇게 잘하시나 이러면서 앉아있는 27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황조교님이 없어서 약간 목소리가 둘 다 하이톤이어서 혹시 듣기 시끄러우시지 않을까 아주 걱정이 되긴 그게 하는데 쫙 깔아주시는 분이 네, 한 분 제가 또 계셔야 한번 되는데.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황조교님이 굳이 그냥 두 분이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간에 이렇게 네. 짠 하고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신 네, 것 뭔가 같아요. 원래 콘서트에서 스타는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렇죠. 네, 주목받고 싶어하는 네. 우리 황조교님 기다리면서. 네, 제가 오시면 황조교님의 책 썰도 좀 풀어주실 거고 그렇죠. 뮤지컬 재밌는 맞아요. 뮤지컬도 해주실 겁니다. 오늘 들을 얘기가 많아서 뒤가 네. 좀 풍성할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그냥 일단 일종의 뭐라고 그러지 자기 전에 ASMR 같은 느낌으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연극 보고 오셨다고. 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할 연극은 네. 이제 마이너 중에 마이너 항상 공연을 소개하는 식구로서 네. 연극 이즈갓 이즈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목이 네. 벌써 네, 뭔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즈갓 하면은 신인가 되는데 갓 이즈 그러면 신이다가 되고 이즈갓 이즈가 이게 되니까 신인가 신인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네. 그게 문법에 맞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딱히 한글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신은 신인가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제목을 너무 네.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연극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드라마터그라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네. 조금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너무 준비했습니다. 좋죠. 네. 너무 좋죠. 그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연을 보시면 작가, 뭐 연출가, 뭐 디자이너, 뭐 작곡가,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드라마터그라는 직종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인 네.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우리 27님도 이제 음. 글을 많이 쓰시고 평론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음. 평론하고 드라마터그 굉장히 많이 비슷한 아유,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뮤지컬에는 좀 드라마터그가 없기 때문에 네. 연극에서 있는 약간 특수한 음. 직종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재밌지 않을까? 황조교 없어도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러게 이런 말이에요. 생각을 아니 이 하면서. 얘기하면 또 네. 황조교님 너무 궁금하다고 막 이러면서 저 맞장구를 빼고 왜 이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안 계셔가지고. 네, 제가 대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드라마터그가 무슨 뜻인가요? 드라마터그가 이제 원래 독일어죠. 드라마터즈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드라마터그. 근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그 공연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이제 뭐 셰익스피어나 뭐 이런 고전극들 많이 하잖아요. 연극에서. 그렇죠. 근데 그 공연들을 보면 왜 이제 좀 약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이게 맞아요. 도대체 이 인물은 왜 이럴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이 탄생된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 그런 거 맞아요. 없으면 또 이해하기 어려운 공도 많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엔젤스 인 아메리카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1980년도
뭐 90년도 그렇죠. 초, 뭐 이때 이 미국의 사회상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 작품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였고, 음. 그래서 그러한 좀 연극 대본, 그러니까 희곡이죠. 희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함의들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작가, 연출가, 배우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 직업이 드라마터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연출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 조사하고 막 연습도 시키고 이러려니까 너무 이게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분이 딱 오셔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의사 역할을 해준 거네. 의사 진단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쵸? 일종의 이제 뭐 연출가가 능력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인 그렇죠. 지식이 필요한 경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연출가들이 솔직히 어떨 땐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우들이 이 캐릭터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이럴 맞아요. 때 배우들 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작가들 지금 작가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에서 여기서 여기로 점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뭐라고 그러지 이 사이가 뭘까 도대체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작가들 중에서도 작가도 사실은 혼자 이걸 쓰다 보면 막힐 맞아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객관적인 눈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드라마타고라는 게. 왜냐하면은 글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본인 거를 계속 저기 뭐라 그러나요? 몰입해서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희한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막 이게 잘 된 건가라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점검을 하려는 그 순간에 드라마터그 분께서 이렇게 한 발 딱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객관적으로 딱 갈 길을 딱 정해주면 맞다라고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터그는 사실은 그 어느 곳에도 있지만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멋지다. 네. 뭐 연습실 어디 구석에서 어딘가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지만 딱 정면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드라마터그는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또 굉장히 좁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출님이 이제 본인의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확고한 경우에 드라마터그는 노라고 할 때 그 말이 먹히지 않는 너무 많습니다. 맞아. 네. 결국은 이게 갖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 뭐 이런 그 노하우 이런 거보다도 접점을 맞추는 협업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너무 학문적으로 지식 뛰어나고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볼 땐 이건 아니거든. 전문적인 지식을 봤을 때 이러한 해석은 맞지 않은 해석인데 이제 연출이라든가 뭐 배우라든가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감성으로 이걸 접근했을 때 하겠다는데. 네네네 그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이게 수학적으로 문학이란 게 공연이란 게 수학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맞아요. 해석이 가능한데 음. 전문가가 올 때는 아닌 거죠. 이건 A는 A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고스트라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게 그 제가 잘 아는 그 박사 때 공부하신 김미애 교수님께서 번역한 책인데 네. 그 책 고스트라이트라는 게 원래 극장에 가면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왜 불도 다 끄고 문도 다 잠그고 다 가잖아요. 그런데 늘 항상 켜놓는 비상등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고스트라이트라고 하고 그 고스트라이트를 마치 지금 얘기하신 드라마터그에 비유를 해서 고스트라이트라는 책 안에 사실은 내용을 보면 드라마터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책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네, 그만큼 맞아요. 극장에 늘 켜져 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 그게 이제 드라마터그인 것 같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서 불이 환하게 비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너무 친구는. 튀면 안 돼. 그렇죠. 너무 튀면 안 되는 네. 거야. 극장에서 다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편하게 좋을 정도만 딱 비춰주는 그 선, 그것이 바로 드라마터그의 매력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해야 돼요. 드라마터그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를 네. 지금 이번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했나요?
아닌가요? 저는 19인데요. 아 그렇구나. 아, 왜 네. 내가 했다고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요. 27은 왜 그러세요? 전 19인데. 아 그렇구나. 누가 했다고 그랬지? 제가 어디서 했다고 누군가가 들었는데. 했겠죠. 그렇죠. 네네.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 오면 이즈갓 이즈라는 작품을 가져오면서 드라마터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네. 드라마터그가 진짜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이 작품을 뭐 어떤 식으로든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엔젤스 인 아메리카처럼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너무 궁금하다. 네, 그래서 드라마터그 역할이 뭐 크든 작든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뭔가 해석을 해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공연인 것 같다.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우 그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한가요?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이즈갓 이즈는 네. 지금 백수광부라는 이제 민간 극단이죠. 오, 극단에서 백수광부. 네네. 훌륭하죠. 이성열 전 네. 국립극단 예술감독님이 이제 세우신 운영하고 계신. 극단이고 거기 지금- 그 굉장히 인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 극단의 단원이 70명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공연 예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공연 예술 그러면 뭐 한 10명 모여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7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 활발히 활동하는 민간 극단 중에서 작은 신화와 백수광부 이 두 개가 거의 투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백수광부는 25주년이 작년에 있었고 올해가 26주년이에요. 그러니까 25주년 기념 공연도 네, 했었잖아요. 했었죠 작년에.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26주년이니까 벌써 26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공연 정말 극단이죠.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네. 그래서 이 극단의 특징은 조금 있으면 제 나이랑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머, 그래요? 27. 그렇네요. 27이라고 네, 내년에 27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극단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사 중심의 이제 극단이어서 뭔가 실험적인 원래 시작은 굉장히 실험적인 공연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햄버거에 대한 뭐 생각인가? 뭐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뭐 시를 가지고 굉장히 시를 연극으로 만든 실험적인 공연들. 그런 것도 굉장히 초기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몇 년 됐다 그랬죠, 거기가? 26년이요. 26년이면은 네. 지금 2022년이니까 네. 거의 90년대 후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 실험적인 걸 한 거면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겠네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 96년에 창단을 해서 햄버거에 대한 명상인 어,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어. 굿모닝 태호, 뭐 아, 야매 맞아. 의사, 기억이 네네. 나요. 기억이 나요. 이런 야매 의사. 아, 그런 기억나요. 굉장히 실험적인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극단들이 성숙해가는 시기죠. 지금은 이제 성숙해가면서 지금은 뭔가 클래식하고 오리지널한 공연들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지 서사 중심의 미학들 이런 공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백수광부가 원래 이제 공모도화가 거기서 이제 백발에 미친 늙은이 노래를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한다. 네, 거기서 시작된 이름이라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네. 어머, 그건 몰랐어요. 모르셨죠? 재밌다. 네, 그래서 백수광부 그러면 이제 사람들 백수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 광부 뭐 어디 광산에서 일해 뭐 그렇죠. 이런데요 배우님들이 그럴 수 있죠. 나 극단 백수광부 소속인데 그러면은 나 너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 이런 그런 오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공모도화가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아니 근데 합니다. 그 타이틀하고 그 이성열 그 대표님하고 왠지 뭔가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요.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네. 아주 잘 지으셨네요. 네, 이제 이성열 연출님은 지금은 전 대표시고, 전 대표님. 다른 대표님 하동기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제 젊은 대표님으로 그러시구나. 이제 세대 교체를 하셨죠. 바꿀 때도 됐네요.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또 대표가 네. 또 더 활발하게 또 새로운 뭐 성숙한 길로 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하동기 대표님 체제 하에서 지금 올라간 공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럼 자. 요즘에 이성열 대표님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예술 감독으로서 그러시구나. 근데 전체적인 뭐 예술적인 자문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그 이번에는 그럼 어떤 그 연출분이 하시고 스태프나 배우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이 이즈가 니즈는 사실은 지금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연을 하는데 이게 초연이 아니에요. 이게 재연이에요. 그렇구나. 네, 작년에 11월 달에 공연을 했었어요.
작년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그 대학로에 있는 아름다운 극장이라고 선도 극장보다 작은 극장이 있어요. 오. 네, 그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평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때 만난 모 기자님께서 저한테 그 기자님은 1년에 한 200평 이상 공연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올해 본 공연 중에 제일 좋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그때 초연할 때도 보셨던 거네요. 네 표현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재연도 받고 재연 때는 캐스팅에 한 명 빼고는 다 그대로 아, 초연 때랑 정말요? 네네 그대로 가고 6명이 캐스팅이에요. 아, 그분들이 다 스케줄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작품에 정말 애정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이 6명이 딱 백수왕국 단원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연출이 장일수라는 연출이에요. 이걸로 이제 입봉을 한 연출입니다. 아, 이번에요? 네네네. 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입봉한 연출이고, 근데 물론 그 전에 뭐 워크숍 공연이라든가 기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공연들을 좀 하긴 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제 타이틀 걸고 시작한 거는 이 공연이 처음이에요. 와, 더 네. 기대가 되네요. 네네. 장일수 연출은 원래 이제 백수광부에서 무대 감독, 조연출 뭐 이런 역할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극단에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네요. 왜냐하면 네네. 그렇게 또 다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자기가 성장해서 또 연출까지 하고. 그쵸. 오, 네. 그게 너무 보기 좋은데요? 너무 좋죠. 백수광부는 연출들을 발굴해내는 걸 극단은 굉장히 유명해요. 아, 그거 해야 돼. 네네. 그거 해야 돼요, 진짜. 네. 그 산수유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배우분이요? 아니면 아니 연출인데 어. 류주영 연출님인가? 어. 네, 그분도 계시고, 네, 극단 고래 이혜성 연출님. 이혜성 연출님 네, 네. 알죠? 예. 그런 연출님들도 다 백수광부 조연출 출신이죠. 맞아요. 네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장일수 연출님도 이제 새로운 또 음. 연출로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음. 잠시 기대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목만 가지고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을 못 하겠어요. 상상하지 못하겠죠. 네. 이 공연은 굉장히 한국적 정서로는 다가가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공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러시니움과 아나이아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나이아는 얼굴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러신도 몸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아니, 태어나자마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아, 등장하자마자 딱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 화상 자국이 있는 얼굴과 몸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두 자매, 쌍둥이 자매는 서로의 그 화상 자국을 그 얼음 패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열을 식히면서 서로가 그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일단 화상을 입었다는 거 사실도 되게 이상하고 그다음에 쌍둥이라는 설정 자체도 이제 그렇게 익숙한 설정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둘은 어떤 사이냐면은 그 뉴욕의 미국 동부의 어떤 한 아파트먼트에서 이제 이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둘은 쌍둥이에다가 고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위탁가정이라고 하죠. 위탁가정집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산 쌍둥이 자매예요. 근데 어느 날 러신이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빠밤. 자체 효과음. 근데 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네. 처음에 등장을 할 때 그 네, 쌍둥이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21살. 21살에 네. 상처가 난 그런 상태로 네, 나타나서 네. 전개가 되는. 오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 무대에 갑자기 둘이 탁 등장을 하는데 무대의 벽면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그 영상으로 상징적이네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탄 얼굴들, 화상 입은 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불탄 어떤 그 난로에서 등장한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두 명의 쌍둥이가 싹 등장을 하죠. 그래서 편지를 받게 돼요, 러신이.
러시니 언니고 아나이아가 동생이에요. 네. 그 두 자매는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요. 네. 러시는 얼굴에 상처가 없어요. 얼굴에 흉터가 없어서 굉장히 얼굴이 예뻐 보이고 그다음에 근데 인기 많을 것 같은 그리고 되게 발랄한 그리고 되게 즉흥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MBTI 또 우리가 좀 심취해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MBTI적인 성격을 얘기를 한다면 E 외향적이고요. 그다음에 N 굉장히 뭐 직관적이고 F 감성적이고 P 그다음에 무계획적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뭐 이런 계획성 없지만 굉장히 발랄하고 막 활기차고 도전적이면서 약간 도발적이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맞아요. 그런 그래서 스타일이네. 재기발랄한 활동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를. 그래서 막 굉장히 창의적이고 막 아. 웃음기 많고 막 이런 친구고 매력이 있었겠다. 굉장히 매력 있죠. 굉장히 매력 있죠. 그리고 동생. 반대로 동생 아나이아는 완전 반대의 성격이에요. 왜냐면 얼굴에 일단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굉장히 그물 자국 이렇게 분장을 했더라고요. 화상을 소심할 표현하기 위해서. 수밖에 없지. 그래서 소심하죠. 그래서 I 굉장히 소심하고 S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T 뭐라 그러지? 이 T는 이과 감성? 네, 이과 감성. 네. 계획적이고 약간, 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제이가 계획적이죠. 네. 맞다. 제이가 계획적. 네, 제이가 계획적이. 그래서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그러네. 네, 그러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공무원 같은. 그렇죠. 외모보다는 네. 내적으로 강한. 네, 외모보다는 내적으로 강하고 굉장히. 근데 이 성격이 저희가 사실 공연계 쪽에 있어서 이런 성격을 만나기 좀 어려운데 한국인들 중에 이 성격이 제일 많대요. 정말요? ISTJ가 굉장히 많대요.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 회사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공무원이라든가 요런 쪽에 되게 잘 맞는. 저도 하나 빼고는 저 다 공무원 쪽인데 저도. 그 하나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 지금. 때문에 지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가지 못하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거의 유사한데 하나가 유사한데요. 하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 허무한 거죠 이게. 슬퍼요. 우리 빨리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 쪽으로도 못 가고 일로도 못 가고 막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너무 불쌍한. 뭔가 중간에 끼어서.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 27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쨌든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해야 좀 성이 풀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거예요. N이잖아요, N.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이 작품이 지금 작가분이 어느 분이세요? 이 이름을 보니까 약간 외국 이름처럼 해놨는데 이게 우리 창작인가요? 그러니까 창작이 아니죠. 그렇죠. 네. 작가는 그렇구나. 엘리샤 해리스라고. 네. 미국의 흑인 여성 작가예요. 네, 멋지다. 제가 작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줄거리가 다 끝나면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받았어요. 성격이 다른 두 자매가. 성격이 두 자매가 러시인에게 편지가 어느 날 빨간 봉투에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보니까 엄마가 있어요. 죽었다던 엄마한테서 온 편지예요. 그 둘은 너무 놀라죠. 아니 우리에게 엄마가 있어? 우린 고아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편지에는 엄마가 어떤 요양원에 있다고 남부에 있는 어떤 요양원에 있다고 글로 오라는 거예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 내 딸들아 엄마를 보러 와라. 엄마가 죽기 전에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나 같으면 안 가. 안 아니 가고 뭐 네. 키워준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누가 가요 그거를. 근데 엄마가 죽어가고 있대요. 그럼 한번 보고 싶지 않을까요? 궁금하긴 하네. 엄마가 죽어가고 있고 이제까지 궁금하네. 엄마가 없는 줄 알고 고아로서 살았는데 맞아요. 우리를 버려서 그런 건가? 근데 또 엄마가 죽어가고 있대.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불탄 것도 얘네들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엄마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두 딸들은 지금 그 과거가 약간 블랭크 상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딸들이 이렇게 온몸에 화상을 입은 3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죠. 그러면 엄마를 만나야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 비밀을 엄마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우리가 왜 이런 이 지경으로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도 마치 고아처럼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엄마는 왜 우리 아이를 찾지 않았는지 그렇죠. 이 자매들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럼 이제 가는 건가요? 엄마한테? 네, 그래서 아나이아는 원래 남자친구 온라인에서 만난 채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도 깨고 엄마를 만나러 이 두 자매가 갑니다. 그렇구나. 빠밤 빠밤. 이제 요양원이에요.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어요. 요양원 도착하니까 엄마가
이제 온갖 이 링겔이 다 꽂혀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말기 이거 있잖아. 이거 들고 다니는 거. 그 이렇게 바퀴 달린 거. 네, 바퀴 달린 거. 네네네네. 그거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온몸이 완전히 진짜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화상이고, 그다음에 엄마도 화상을 네, 입었어요? 엄마도 화상을 아. 입었고, 그다음에 이 수술복이 아니라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환자복에 팔 이런 거만 보이는데도 거기도 이제 화상 자국이 덕지덕지 있는. 거의 목소리도 얘들아 왔니? 내 딸들아 이런 목소리인 거죠. 무서워. 어떡해. 마치 목에 불을 삼킨 것 같은.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어. 그래서 엄마가 드디어 그 옛날 18년 전 비밀을 밝힙니다. 원래 아나이아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18년 동안 자기가 찾지도 않다가 죽어가니까 찾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8년 동안 왜 우리를 안 찾았냐 이렇게 저 I의 S잖아요. S. 그렇죠. 그렇죠. 막 성토를 해야지 성토를 가면.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막 왜 그랬어요 이러는데 엄마가 너희들은 모르니? 내가 왜 이렇게 됐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니? 그러는 거여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 그럼 18년 전 그날의 얘기를 해주마. 그러면서 샥 과거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이야기한 18년 전의 얘기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어요. 그 이유는 뭐였는지 모르지만 대충 대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는 아빠가 엄청난 가스라이팅과 과부장적인 사람이었던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엄마는 이 아빠를 그 뭐라고 접근 금지 명령, 이혼을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 시작되는 그 시기는 이미 낳아서 키우고 있는 네, 상태. 맞습니다. 오케이. 아이들은 3살이었죠. 그 쌍둥이 아이들 3살짜리 쌍둥이 아이들을 엄마가 키우고 있었는데 아빠는 접근 금지 명령에서 집에 못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참, 진짜. 그래서 그날 저녁을 하기 위해서 네. 양파를 썰고 있었어요, 엄마가. 근데 갑자기 뒷문이 삐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 그리고 화장실 문이 띠 열리면서 손이 싹 느껴지는데 드라마터그님 어머! 들어오세요. 어머. 황정현님! 어서 오세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의 안녕하세요. 레드바켓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저 폼.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아니 잘 오셨네요.